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 첫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록컴퍼니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록컴퍼니 이종건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네, 제가 좀 졸라서 네,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시작된 팟캐스트입니다. 네. 제목을 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 중에 DIT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활동해 오던 것의 어떤 지금 이제 중간 종착지 정도로 이제 DIT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DIT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쭉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DIT가 어떤 건지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걸 좀 소개하면서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DIT가 DIY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Do it yourself에서 네, 맞습니다. 나온 말. Do it yourself에서 Do it together. 네. 함께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약간의 구호 같기도 하고 이제 DIY에서 따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DIT라는 용어가 네, DIT를 나온 거고요. 용어가 만들었고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좀 함께 만드는 행위들을 조금씩 쓰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책연구소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금 도시행 지역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곳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DIT 사업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업이 오록컴퍼니인데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보면은 DIT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뭐 취재하면서 네. 알게 된 뭐 건축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한테 현장 동영상이나 사진, 요즘 동영상 올라왔잖아요, 유튜브에요. 네네네. 보여드리고 말씀 드려봤더니, 아, 이거 단가가 안 맞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DIT 현장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뭔가 이제 비전과 미션 이런 게 DIT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DIT 현장에서 오록컴퍼니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공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열심히 이제 시공 인테리어 네. 그리고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시작점 자체가 저희는 커뮤니티 디자인으로서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공간을 꾸미다가 시공회사로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래 하던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공동체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고 싶은 욕망이 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공간을 사실 직접 좀 만들어주고 이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뭐 돈이 있으면 돈을 받고 공간을 꾸며주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뭐 시공하는 법을 가르쳐서 같이 만들기도 하다 보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된 거죠. 네. 네. 자, 그럼 오록컴퍼니하고 이종건 대표님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개인적인 오록컴퍼니를 설립하시게 된 경위까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금 살짝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건축가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학도였다가 젊은 시절에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4년 장학금을 군에서 받고 긴 군생활을 했어요. 7년 정도 군생활을 했고요. 소위 장기 복무를 하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 바로 졸업하고 군생활 끝나고 이제 전역하고 나니까 한 35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늦은 나이에 어떻게 건축가가 되고 싶은데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좀 어떤 건축가가 돼야 될지를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동네를 잘 아는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했던 게 동네를 좀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네가 또 하필이면 제가 이제 어디서 정착을 하지? 뭐 이런 좀 고민이 있었고 제가 돈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디서 정착을 할지로 고민하다가 그냥 꽃이 좀 많은 동네에 정착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도시재생 지역이었고요. 그게 2016년도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지역이 서울에서도 딱 한 7개 동네 정도밖에 없을 때였고
그러면은 이게 필연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있고 저는 저 우연히 이제 발굴된 주민으로 도시재생 센터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주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정주하게 함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내 혼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되게 소름이 좀 돋았어요. 중간에 좀 네. 용어의 정의라고 네. 할까요? 네네. 전혀 이 씬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소위 도시재생 씬에 네네.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발굴된 주민. 아, 네네. 아니, 주민이 네네. 발굴된 주민이라니 무슨 보석, 아, 예. 좋게 말하면 보석이죠. 네네네. 보석이나 보물이라서 발굴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을 발굴한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주민일 때 처음 듣게 된 얘기인데 네. 이 도시재생 센터가 보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 분들입니다. 9 to 6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시간에 청년이 그 지역에 없죠. 네. 도시재생 지역이라는 곳은 안 그래도 청년이 주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줄거나 노후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청년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청년들은 보통 일하러 가죠. 그래서 청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뭐 사명감 이런 거를 너무 씌워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있어봐라. 근데 밤늦게까지 있어도 청년을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집에 바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제 발로 찾아온 30대 건축 전공자이자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왔으니 네. 되게 뭔가 발견했다 이런 느낌으로 발굴된 주민이라는 표현을 처음 저한테 썼었고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보석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 그래서 너무 정을 붙이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축가가 되기 위한 길 그냥 단순히 건축사를 취득하고 그런 면허를 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같이 함께하고 종사해도 좋지 않을까? 조금 가볍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뭐 쉽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직업이 아니었고 전문가 위촉직이라고 해서 네. 15일 출근에 15만 원 뭐 1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건축가 준비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두 번째로 또 네. 짚고 넘어가야 될 용어가 있는데 네. 정주라는 표현 쓰였단 말이에요. 요즘 이게 네. 균형 발전 관련된 용어로도 정주성, 네. 뭐 정주 이런 말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정주행이라는 건 알아도 정주성, 정주라는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뭔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뭐 이거를 이제 정주하다라고 하는데 그 정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성질, 성향, 뭐 그런 정책들 이런 거를 좀 통틀어서 그냥 표현을 할 때 정주하게 하는 어떤 정책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짧게 표현할 때는 이제 정주성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도시재생 시민대학 통해서 네. 발굴된 시민이 네. 되셨고, 발굴된 주민이 네. 되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지역에 생겼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아니, 순서는 정주하고 싶어서 그 네. 동네에 이제 꽃이 많아서 그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냥 그 동네를 공부하다가 도시생센터를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생센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창업을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하겠다는 네네 생각만 그냥 했으니까. 뭐 저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고요. 그거를 위한 약간 사전 작업 같이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인터넷 쳐도 거의 안 나왔고요. 뭐 이제 포럼 정도 가야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것도 좀 특이 사항이 제가 일반적인 20일 풀 근무를 하는 직장이었으면 그런 포럼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15일 출근이라는 그게 저한테는 기회가 됐죠. 뭐 주 4일 근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한 주 4일 정도가 한 달이 되면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평일 하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는 그때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에 막
도시 재생이라는 거를 막 사업을 만들어내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의 어떤 치열한 공방 같은 포럼들이 많이 열렸어요. 네네. 그냥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으니까 진짜 도시생이 왜 만들어졌을까?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가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주 1회 포럼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시야를 트이게 해준 계기였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정리해 보면은 네. 연구원으로 취업하신 것 같은 그런. 원래 성향이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네.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리빙랩을 제가 만들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 곰팡이 연구하다가 리빙랩이 생겼는데 네네. 그러다가 그냥 너무 우연한 기회에 대출을 좀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을 갔더니 재직증명서를 떼와라. 근데 제가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직증명서가 안 떼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사실은 당황스럽고 구청에다가 하니까 구청 소속은 아닌 거죠. 정식으로 보면 그렇죠. 저는 센터에 근무는 하고 있으나 구청 소속이 아니니까 재직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럼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겠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코디네이터를 저 스스로가 이제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슷한 활동가들을 좀 모아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제 재직증명서 발급용 약간 이제 법인을 설립해야지 조직을 만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조직화 이런 훈련들을 좀 군대에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제 조직화를 했고, 사회적 경제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연구원 갔다 그랬는데, 또 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좀 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공부를 되게 심도 있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갔던 곳이 또 공교롭게도 신협이었어요. 아. 신용협동조합. 네. 거기서 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과 사회적 경제와 뭐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그런 제 어떻게 보면은 운명처럼 그렇게 자꾸 만나게 됐던 거죠. 근데 참 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원래 뭐 돈 벌려고 뭐 법인 차리고 사업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걸 보고 누군가가 사회적 기업을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뭐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사회적인 어떤 공헌도 하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해야지 하는데 막연하잖아요. 근데 참 그분 감사하네요. 네. 인맥도 있고 조직력도 있으니 네. 다단계를 해보거나 코인을 팔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지금쯤 여기서 뵙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운이 좋은 게요. 제 바로 옆자리에 코디네이터 분이 네. 잠시 휴식을 취하러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원래 하셨던 일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종사를 하셨고요. 그 사회적 기업들을 키우는 우수 멘토 수상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같은 코디네이터로 일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냥 이제 서울에 딸이 있었고 그 딸 사는 곳이 또 같은 동네였고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똑같이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좀 공헌 겸 돈도 좀 벌자. 네, 딸이 사는 동네를 위해서 공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근데 분인데. 수없이 많은 기업을 키워봤기 때문에 뭐 그분 말로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기업가로서의 어떤 자질이 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추천을 해줬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가 2018년 이제 1월 전 2017년 말 뭐 이쯤 되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18년도에 최초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생 특화로.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뭐 공유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인 어떤 뭐 공헌이냐, 뭐 사회적인 활동이냐, 그게 약간 합의가 안 돼 있었을 텐데 도시재생의 어떤 시작으로 어떤 공유 공간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고 그런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합의가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아이템으로 사회적 기업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운명처럼 그냥 또 제가 코디네이터잖아요. 네. 어떤 도시재생에서는 어떤 기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을 교육하던 사람이니 당연히 제가 그렸던 기업을 써서 냈더니 그냥 바로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사회적 교육과 육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사업 돈을 벌라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도시 재생을 추구하는 기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네. 익숙해지긴 했는데 네네. 도시재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좀 주도했었던 도시재생에서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 이제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들의 도시재생이 시도됐는데, 사실은 그거를 좀 다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을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변형이 되지만 이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성장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도시생 대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 같은 게 생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사업들이 이제 작게는 50억, 크게는 2, 300억 정도 지역에 투입이 되면서 하드웨어 사업부터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자, 간략하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짚어보게 되었는데요. 네. 네, 도시재생을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다. 네. 이게 처음에는 협동조합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협동조합도 사실은 설립까지는 못 가고요. 창립 총회까지 열고, 이게 너무 협동이 안 되니까, 그 협동이라는 게 사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싶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협동조합의 과실에만 관심이 있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나 빠르게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정관을 읽어본다거나 그런 사업적으로 어떻게 좀 찬찬히 검토하고 토의하지 않고 언제 만들어져? 이렇게 묻기만 하고, 그래서 굳이 이럴 거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 사람들은 필요한데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스스로 해라, 함께 해라, 직접 할 수 있게 교육을 하지만 본인들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좀 물음표들을 계속 던지면서 사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럼 나조차도 누군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원치 않으면 좀 고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쯤에 이거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선수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제 플레이어가 되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롯 컴퍼니의 시작이 그때.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됐으니까는 당연히 이제 법인의 형태를 띄어야 되니 주식회사가 되었던 거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시장 경제 속에서도 어떤 보안 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제가 이제 꿈꿨기 때문에 좀 더 시장성이 있으면서도 어떤 공공성을 띠는 주식회사형 사회적 기업을 이제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게 여러 가지로 제 성격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설립을 하셨던 당시가 상도동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롯컴퍼니를 검색해보면 네. 상도동에 있는, 상도역 근처에 네. 있는 걸로 옛날 지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제가 전역을 하고 터를 잡았던 곳이고요. 꽃이 아름다운 동네였군요, 거기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된 데도 있었고, 저는 이제 주변에 꽃이 많으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력으로 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싶었던 거고요. 마치 제비가 집을 지으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력으로 그렇게 터를 잡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업 공간을, 사실은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창업 공간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제가 코디네이터를 할 때 또는 갈등 관리자를 할 때 할 수 없었던 관공서에서 할 수 없었던 뭔가 이렇게 주민 만남을 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좀 피상적인 만남 같은 거예요. 뭔가 좀 속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술도 한잔 하면서 좀 밤새도록 동네에 대한 얘기도 하고 토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시장통 끝에 있는 어떤 창고 같은 걸 좀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그때도 처음 시작할 때 시공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네. 예, 방송 녹음 처음 시작할 때 커뮤니티 디자인 회사다라는 표현하셨는데 네. 원래 오로컴퍼니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은 커뮤니티 디자인이 먼저 목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아니었다는 커뮤니티 디자인 자체가 목표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수단으로서 건설업을 택한 거죠. 거군요. 네. 그럼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뭔가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뭐 네. 공동체 조직화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조직화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유형의 공간들 네. 또는 뭐 그런 사람 관계만 좀 포함되는 용어더라고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한 거는 없고요. 그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면 어떤 누군가가 어디를 들어가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마을이 변화했다.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뭐 약간의 마을 만들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작은 단계에서도 큰 단위까지 다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력을 먼저 갖는 걸로 시작한 거군요. 사실은 시공도 이것도 약간 이게 제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어야지라기보다 제가 이제 공간을 꾸며가지고 그것도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꾸몄어요. 제가 이제 활동가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페인트 칠하고 전기 고치고 뭐 이래가지고 꾸몄더니 계속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주민이 자기가 창업을 한대요. 우리 공간도 좀 꾸며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첫 공사였는데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8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돈 같지만 너무 기뻤어요.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재료비 한 100만 원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시공인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제가 건축가 시절에 만들었던 그 건축 모형 제가 또 이제 알바를 몫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접근법 자체가 1대1 스케일의 모형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거의 공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저희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그 고프로 액션캠 같은 거를 네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하는 거를 찍었고 그거를 또 SNS에 올렸죠. 그러다가 그거는 진짜 돈이 안 됐고 오히려 돈을 제가 더 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느 분이 우리도 좀 해줘. 또 한 1,000만 원 넘는 이제 공사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뭐 그렇게 한 세 번째 공사까지 한 3,000 넘는 그런 공사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저희는 시공 과정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회사가 된 거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수만 번 안 돌리고 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스스로 만드는 공간, 함께 만드는 동네. 네. 여기까지 1회로 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2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